적과전에. 자, 뭐라고요? 거사주수 플러스, 맞아. 남은 상태만 보라 했으니까 토복 플러스 매몰 플러스 유실 플러스 절단. 뭐 있는 거 다 있죠, 우리가. 플러스 소실, 불에 타버린 거. 플러스 침수주수. 이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침수수를 산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보면 조건 주문 그대로 오면 이거 뭐 절단 토목 맥주다 이거 하면 더 하시면 되죠. 뭘로요? 실제 결과 주수로.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럼 요거 여기다 다시 예쁘게 쓰면 토복, 매몰, 그 다음에 유실, 그 다음에 플러스 절단, 플러스 소실, 플러스 침수. 이걸 뭘로? 실제로. 그 다음에 도대체 침수란 게 뭐냐?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침수 주수에다가 곱하기 침수율 하려면 침수수 나옵니다. 그렇죠? 끝? 요거 맞겠어요. 의미 없죠. 그렇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과거에는 토복임 이거 고사로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상태로 보고 그 다음에 자 얘는 큰 값이죠. 자 지금 적과전에 보험사가 쭉 나왔을 때 큰 값. 그죠? 유가 타박률이. 자, 5월 1일 날 유가 타박률 왔다 10%, 5월 20일 날 유가 타박률 왔다 30%. 몇 프로를 쓰라고요? 30% 씁니다. 낙엽인정 피해율 6월 2일 날 낙엽인정 피해율 5% 나왔다. 6월 20일 날 낙엽인정 피해율 25% 나왔다. 어떤 거 쓰라고요? 25%입니다. 자, 나무 피해율 6월 1일 날 나무 피해율, 5월 1일 날 나무 피해율 10% 나왔다. 그 다음에 5월 20일 날 나무 피해율 20% 나왔다. 몇 프로 쓰라고요? 얘는 뭐냐면 얘는 특이하게 주수를 누적하는 겁니다. 주수 누적. 사고가 5월 1일 날 여기가 총 유실, 도복, 매몰, 유실, 침수 해가지고 1일 날 이때 주수가 이 피해 주수가 10주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5월 20일 날 주수가 30주예요. 그러면 이게 5월 20일 날 출제자가 이게 사고로 새로이 피해를 입었다면 얘를 더하면 되겠죠. 누적하면 되죠. 누적. 근데 만약에 얘가 해서 누적 주수를 한다면 만약에 새로운 사건이면 신규 사건이면 더하고 얘가 30주가 출제자 조건을 30주라고 누적 주수라고 했다면 누적이 됐을 때는 큰 값입니다. 누적으로 조건을. 이게 30주가 이 앞전 사고까지 다 합쳐서 지금 30주예요. 라면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 그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은 또 착가감소 보험금입니다. 뭐 어제 바뀌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착가감소 보험금이 뭐예요? 착가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에 해당하는 그 값에 곱하기 가입 가격 곱하기 몇 프로예요? 과거에는 80%였던 게 이제는 50%와 70%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과 감소 보험금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착과 감소량 미보상 감수량 자기부담 감수량 곱하기 가입 가격 곱하기 50%짜리 가입했으면 0.5 70%짜리 가입했으면 0.7 곱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70%짜리는 어떤 사람이 가입해요?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전생에 나라를 구한 분이 가입하는 거죠. 왜냐하면 3년 연속 적과전 착과감소 보험금 지급받지 않는 사람이 가입 가능한가요? 일과목에 그렇게 있나요? 2년 연속인가요?
3년 연속이면 하여튼 3년 연속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재해 관리를 잘 하셨거나 피해가 일부 피해 있어도 참고 잘 견디신 분들, 이분들에게 좀 더 보험금을 더 지급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전생에 뭐예요? 나라를 구한 문만 가입이 가능하다. 사실은 제과전에 이렇게 3년 연속 보험금 안 타기 참 힘들거든요.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것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가 후에 낙가 피해 조사입니다. 저가 후에 낙가 피해 조사 때, 자, 이제는 낙과 피해 조사. 낙가 피해 조사하게 되면 뭘 조사해요? 제일 먼저 조사하는 방법이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 있잖아요. 전수는 뭐 전체 과일 계속 세보면 되고, 표본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조사대상 수를 산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때. 조사대상 수는 실제 결과 주수, 조사 주수,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수학, 불능 주수. 혹시 또 만약에 수학이 이미 끝났으면 수학 완료 주수. 이게 이제 수학 완료 주수가 과거에는 이전까지는 기수학 주수라고 했는데 굳이 뭐 한문을 쓸 필요 없이 다 끝났다. 다 수학 해버렸다 해라. 뭐 이렇게 된 게. 그 말인데 바꿔만 놓은 겁니다. 그냥 참고로. 완료 주수란 말 처음 들었는데 이건 학원에서 안 가르쳐 줬는데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완료는 뭐다? 기수학이 뭐 한답니까? 다 해버린 건데. 그렇죠? 대신 특이한 거. 낙가피해가 됐든 착가피해가 됐든 간에 이제는 낙과수 조사를 표본으로 착가피해 조사할 때 착과소사 또 이때 또 저가후 착과수 때 착과수 조사할 때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주수표는 표본지를 산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때의 이 조사는 이제 고사, 미보상, 수학 불능, 수학 완료 주수예요. 그래서 일부 피해 침수 입은 것들 있죠. 침수 주수. 이 침수 수는 어디다가 넣으라고요? 여기다가 넣으라고요? 여기다가 살짝 빼달라고요? 그렇죠. 거기 써있잖아요. 이제 업무 방법이 써있습니다. 도사, 대상, 주수에다 갖다가 포함시키세요. 요것도 과에 달려있으니까 세보세요. 또 요것도 달려있으니까 떨어졌을 수 있으니까 세보세요. 떨어진 거. 뭐 이런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 겁니다. 그 개념적인 딱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말이 많아서 침수수는 빼야 된다. 아니면 침수피해 인정주수만큼은 빼야 된다. 근데 만약에 뭐가 문제냐면 조사를 갔는데 10%짜리가 100주가 침수됐어. 그러면 침수주수 인정주수 한 다음에 10%면 10주잖아요. 어떤 걸 인정했는지를 몰라. 나머지는 다 90% 달리는데 어떤 걸 인정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왜냐하면 이 10% 침수, 평균 침수율이 10%면 어쩐 것은 90% 침수된 것도 있고, 어쩐 것은 2%, 3%된 것도 있고, 맞춰보니까 10%였다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었어요. 그래서는 이제 자꾸 저한테도 침수 주수를 빼야 되지 않습니까? 뭐, 안 빼고 이제 넣는다네요. 예.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원래대로 저희 에듀에서 공부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고민하고 할 것도 없고.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저가 후에 나무 피해 주수입니다. 근데 이 침수수가 고사주수는 뺍니다. 고사주수는 1이 들어가죠? 고사주수. 예. 고사주수. 일부 침수주수네요. 일부. 뭐 10%, 20% 이거. 자, 그 다음에 적과 후에 나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나는죠. 나무 손해가 유인물 한번 봐보세요. 나무 손해가 두 가지로 발생될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나무가 죽어버리거나 아예 또는 그 나무가 전체 한 주가 그 주수가 수확이 불가능해져 버린 나무 피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참 수확 불능의 용어 정의도 바뀌었습니다. 주지 꽃눈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고사하는 죄로 수확이 불가능한 나무 수 이렇게 심플하게 바뀌어놨어요. 그렇죠? 이게 뭐 주지 꽃눈이 아닌데 뭐 좋건 안 좋고만 틀려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수확 불능이다 고상한 죄로 착과량이나 현저하게 감소한 주수를 우리는 수확 불능 주수라고 합니다. 대신 나무는 살아있다. 수확 불능. 나무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 됐든 종합위험의 수학감소 방식이 이런 보험입니다. 보험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다 그러면 보험이
두 가지를 넣어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 과실 손해보험을 넣습니다. 나무를 키우다 보면 나무에 열리는 과일을 보험에 거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나무를 보험에 걸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나무도 보험에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손해나면 보장해 주세요. 나무 손해도 보험에 걸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고사가 됐다, 수확불능이 됐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여기서 산출하는 것은 적과 후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거든요. 나무 피해로 수확이 줄어든 과실의 개수, 과실 손해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실 손해. 자, 그러면 이 고사가 여기서 봐보세요. 과실 손해하고 나무 손해. 이런 나무가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미보상 주수가 있다. 미보상 주수는 뭐예요?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미보상 주수의 개념이 보상하는 재해, 이해의 원인으로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그러면 이거 미보상 주수죠. 그렇죠? 이 나무가 태풍으로 절단이 돼서 고사가 죽었다. 태풍 나서 절단 고사됐다. 과실 손해 보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나무 손해 보장합니까? 안 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개념이 중요해. 얘는 과일은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지만, 왜? 과일이 안 달린 거 해거리로 안 달렸어. 그럼 계약자 잘못으로 안 달린 거예요. 그지만 나무는 지금 잘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태풍으로 절단됐거나 집중호우로 유실이 됐다면 그건 죽은 거잖아요. 과일은 보상 안 해주고 뭐만 해주고 나무만 책임진다. 나무 손해 이렇게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하실 줄. 자, 그럼 이런 나무도 있어요. 자, 보상하는 재해로 현저하게 착과량이 감소한 나무가 있어요. 이거 과실 보상합니까? 보상하죠. 네. 근데 얘가 그 위에 계약자가 수확하기 전에 길을 만들려고 얘를 그 이후에 수확하고 나서 이후에 이놈을 갖다가 그 벌목을 했어요. 나무 보상 해줍니까? 그렇죠. 이 똑같은 한 나무 가지고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과실손해는 보상해주고 나무 손해도 보상해준 경우도 있고, 과실손해는 보상해주면서 나무는 안 해준 경우도 있고, 과실 안 해주고 나무는 해준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상황별로 다르게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쪽쪽쪽쪽 문제 낼 수 있으니까 개념을 좀 잘 잡아주시는 게 좋다.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이제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린 거 같네. 뭐 이러니까 이러죠. 자, 얘가 적과 후에 태풍으로 절단이 돼가지고 고사가 됐습니다. 보상하는 손해가 뭐입니까? 지금 보상해 주니까 과실손해 보장합니까? 나무 손해 보장합니까? 보장, 둘 다 보장하잖아요. 그렇죠? 적과 후에 뭐 예를 들어 뭐 예를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간에 보상하는 재해로 아까 설명드렸죠. 수확불능이 됐을 때는 과실은 보상해 주죠. 수확불능이 되면 과실은 보상해 주고 나무는 안 죽었으니까 보상하지. 나무는 무조건 고사돼야 돼요. 고사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적과후 때는 이런 식으로 조사하고요. 적과후에 나무 피해 이제 감소하실 수 있죠. 여기 유인물 나눠야 되는 거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나무 피해 감소 횟수는 지금 나무 피해 유형이 고사나 수확불능이에요. 고사는 뭐예요? 보상하는 재해로 죽어버린 거. 수확불능은 보상하는 재해로 과일이 현저하게 줄어든 거. 이거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주수 과실손해 감수 과실수는 어떻게 산청할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는 뭐예요? 고사주수 플러스 수학 불능주수 요거 있죠. 요거 고사주수 10주 수학불능주수 10주다 그러면 10주 거박이고 어느 수준으로 보상하느냐? 올해 당신의 농사 지은 수준으로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평균 수준으로 보상이 아니라 올해 당신이 농사를 잘못 지었고 평균 착과수가 50개 피치밖에 없으면 50개 정도로 보상해주고 농사 잘 져서 200개씩 달아났으면 200개씩 보상해 줄란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일주당 평년 착과수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다? 무피해 나무입니다.
자, 이렇게 고산화 수확불능 상태가 놓였으면 그 과수원을 싹 불러보고 피해를 안 입은 그 나무를 먼저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나무에 달려있는 착과수를 조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피해 나무 1주당 평균인가요? 평균? 여기 봐보세요. 평균 착과수. 근데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일주 조사거든요. 일주.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랑 개념이 필요가 없죠. 평균이란 건 뭐예요? 여러 주 조사해야 평균이지. 10주, 20주 조사하고 그놈을 나누기 10으로 해야 평균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냥 한 주 조사했고 있으니까 무피해 나무 일주당 착과수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 엇박이는 지금 이 평균이라고 써 놓으셨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그렇다더라. 네, 그렇다더라.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보상합니다. 근데 여기 수준인데 혹시 이전에 얘가 지금 9월 달에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한 8월 달에 일소 피해로 착화 피해가 발생했다. 그럼 이제 일단 보상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6% 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그때 1- 기착화 피해 구성, 즉 맥스에이는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중 보상은 안 해줄 거니까. 이렇게. 그렇죠. 뭐예요? 무피해 나무 일주당 평균 착과수는 어느 나무 수준으로? 고사나무 죽어버렸다. 보상은 제로. 이번에 보상은 제로. 과일 하나도 안 열렸다. 그러면 보험자는 어떻게 보상한다고요? 올해 당신의 농사 지은 상태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올해 당신의 농사 지은 상태로. 미보상 주수는 어떻게 했어요? 농사 지은 상태하고 따지지도 않고 일주당 평년 착과수 수준으로 보험 처리, 그냥 보험금 안 줍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달라요. 올해 당신의 농사에 지은 행태, 그 정도까지만 보상해 드리랍니다. 일주당 평년 착과수 200주예요. 근데 올해는 무피해 나무 봤더니 평균 70개밖에 안 달랐으면 200개로 아니면 70개로? 70개로라는 겁니다. 그렇죠? 스스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 저가 후에는 또 나무 피해가 유형이 죽거나 수확 불능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침수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얘들은 뭐예요? 죽어버렸고, 이게 수확 불능되는 거예요. 포산재로. 근데 얘는 나무는 안 죽었죠. 나무도 죽고 과일 다 없고, 얘는 과일 하나도 없고 나무는 살아있죠.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과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피 안 입은 놈만큼 다 포상해 준다는 거죠. 공통점이 두 개 다 과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이것은 과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침수입니다. 침수. 자, 일부 침수입니다. 일부 침수 피해. 나무가 일부 침수를 입었을 때, 일부 침수 나무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게 뭐예요? 일단은 앞에 출발은 뭐예요? 침수 주수가 몇 주예요? 뭐 이거 먼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는 구분은 꼭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침수가 된 놈들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침수 조사한 다음에 침수율을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그 품종이면 A 품종 중에서 평균 A 품종이 20주가 침수됐다. 그럼 그 20주가 뭉쳐져 있는데 가가지고 평균적으로 침수된 거예요. 얘는 5% 되고 얘는 30% 됐어. 중간에 평균이 보통 한 20% 된 거 있어요. 너 하나 고르라 이거예요. 그거 골라가지고 뭐 하라고요? 일부 침수나무 일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만큼만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얘는 침수율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에 지금 과수원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침수가 이게 나무들이 있는데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나무들이 침수를 입었다 이거예요. 침수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침수가 이거 A 품종이었어요. 얘는 침수가 입었어요. 이거는. 얘는 B 품종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때는 A 품종은 5주 이렇게 되죠. 5주. 그러면 이 5주를 얼마만큼 보상을 해줄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보니까 너는 10% 침수되고 너는 5% 되고 너는 20% 되고 뭐 20% 되고 뭐 30% 됐다 그러면 평균 뭐 한 20% 얘가 가장 마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갖고 이 침수나무를 선정했으면 이 침수나무에 품종에 해당되는 품종 수령 재배 방식입니다. 침수나무에 일주당 평균 뭐라고요? 침수된
착과수. 자, 얘를 딱 골라서 보니까 이게 나무를 싹 파트입니다. 이렇게. 침수가 여기까지 됐어요. 20%. 근데 여기까지 달려있는 게 물에 지금 잠겼잖아요. 이 개수만 보상한다고, 이 개수만. 여기 잘 자랄 거 아니에요, 이제. 뭔 일 있냐?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위에서는. 윗공기가 다르다 그래서 요런 말 해준다고. 뭐라고요? 침수나 밀지당 평균, 침수 착과수만큼만 보상한다고요. 됐죠? 한 주만 조사합니다. 그래서 침수나무 일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만 보상해준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1 마이너스 혹시 기사고 때 뭐 일소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얘가 이 과수는 있었으니까 얘 지금 뭡니까? 지금 일소피해도 같이 받은 이 나무잖아요. 모든 게 다 일소피해는 거의 대부분 다 같이 받으면. 그러면 그때 이전에 일소피해로 감소를 받은 그 피해 구성률 있죠. 일소피해 착과 피해 구성률. 그거만큼은 보상해 줬으니까 뺀다. 이게 100% 다 해주려고 그래서 1이에요. 100% 해주려니까 1. 그죠? 근데 이전에 보상 받은 거 몇 프로? 10% 있어요. 이 맥스를 안 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과일에 몇 프로 해줘? 만약에 전에가 10%였다면 몇 프로 해준 거예요? 이거 안 해주면 110% 해주는 거예요. 없는 과실도 막 만들어서 보상해줘 볼 꼴이 되죠. 그쵸? 딱 100%까지 과일 안 달렸는데 이 맥스를 적용하지 않으면 없는 과실도 막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과실이에요. 아니요. 기어라 이런 식으로 막 다뤄주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맥스를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요것도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어쨌든 공부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을 동상에 예. 그럼 여기는 A 품종, B 품종 이렇게 품종이 여러 개 있고 일부 친구는 그 개수를 하잖아요. 예. 시선식 할 때 저기다가 그러면 결과를 총 합한 A, B, C 품종을 해서 어떻게? 당연하죠. 그렇죠. 좋은 질문입니다. 자,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품종별로 하거든요. 품종별로. 이게 고사주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품종별로, 수령별로, 재배 방식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다 그러면 홍로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후지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 홍로는 지금 꽃이 지금 살짝 몽골이 좀 털려고 좀 하고 있어요. 후지는 아직 지금 추워. 후지는 그만큼 수확기가 늦다는 얘기야. 홍로는 수확기가 빠르다. 홍로 제가 얘기한 뭐예요? 추석용 과일이다. 후지는 뭐다? 설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때 홍로가 있으면 후지하고 동일한 수령, 동일한 재배 방식이면 홍로가 더 많이 달립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3년생의 밀식이다. 얘도 3년생의 밀식이면 품종만 그러면 얘가 훨씬 더 많이 달려요. 과일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품종, 수령, 재배 방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또 수령도 달라요. 수령이 어리다. 예를 들어서 얘는 3년생이고 후지가 6년생이면 후지가 더 많이 달려요. 또 결정타가 재배 방식이에요. 이것은 아주 착과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재배 방식인데 이 밀식이다 그러면 요거 반팔관계요. 과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과일은 가지를 얼마나 옆으로 유인하네. 원래 가지를 하늘 보고 합니다. 놔두면 지가 하늘 보고 꽂아버려. 그래서 유인추로 이렇게 걸어놔 이제 가지를. 그럼 가지들이 미치기 힘들잖아요. 힘들면 얼마나 힘들어? 죽을 만큼 힘들어.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드니까 얘가 후대를 생산하는 거예요. 사과, 그래, 나 죽더라도 너희들 하여튼 깐깐히 먹고 과일 잘 키워라. 나는 간다. 죽을 만큼 힘드니까 이거 유인추를, 여러분들 유인추 이거 100g, 200g 하나만 걸라고 이거 옆으로 서 계셔 보이시죠? 이것도 맨날 며칠을. 나무가 죽을 만큼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결실을 맺는 거예요. 결실을. 이렇게 하면은요, 계속 크는 줄 알고 안 커. 과일 안 열립니다. 그래서 옆으로 유인하거든요. 근데 이 밀식은 뭐냐면, 나무와 나무의 간격이 좁아. 서로 반팔 간격이야. 그러면 과일을 다루는 양이 한정되어 있겠죠. 이 정도 좁으니까. 과일 다루면 조금밖에 못 다루겠잖아요. 밀식이 제일 적게 답니다. 과일이. 밀식이랑 개수가 더 적어요. 반밀식이면 이 정도 떨어져, 이제. 이 정도. 좀 더 늘어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더 많이 다르겠죠. 반밀식 횟수가 더 많아요. 재배 방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일반 재배는 더 커집니다. 더 커져. 네 마음대로 커버려라 옆으로. 예. 대신 과일은 옆으로 가지를 유인해야만 과일이 열립니다. 예. 죽기 직전까지 몰아준다고요. 시원하게. 그렇죠? 원래 난도 그러잖아요. 난도 꽃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나 집에서 난 키우고 있는데 나 꽃 보고 싶다. 이 난의 꽃이 어떻게 되는데 궁금하다 할 때는 어떻게 하셔요? 물 안 줘야 돼요. 아, 물 안 줘야 돼요. 물을 많이 줘야 되는 게 안 나요? 그렇죠. 물 많이 주면 지는 그냥 원래 이게 내 세상이라고 푸르푸르 크기만 해. 물을 안 주잖아요. 얘가 죽게 생기니까 몸에 아이고 또 죽게 생겼구나. 꽃이라도 해서 후세를 남기고 나는 가야지 꽃 피거든요. 이해되시죠? 원래 모든 게 다 그래요. 힘들게 몰아주는 거예요. 힘든 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박 지수, 절박감. 요게 사실 합격률을 상당히 높이거든요. 아이고 이 공부 누가 하나 했는데 이거 하나 아니나 뭐 똑같죠. 뭐 연금 나오고 그냥 한번 알아봤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나 안 돼. 라고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합산할 때도 똑같습니다. 얘를 똑같이 해줘요. 자, 품종별로 이거 각각 구해요. 각각. 그래갖고 총 합산하시면 됩니다. 각각 구해서. 이해되시죠? 대신 얘는 또 무조건 동값이어야 돼요. 동일한 값. 얘는 10%면 다 똑같이 10%를 하셔야 돼요. 얘는. 맥스는 똑같은 과수원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전에 일소 피해를 10% 입고 10%다 입었으니까. 예? 아니, 얘 개수니까. 중복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 A 품종, B 품종, C 품종이 있으면 어떻게 산정하냐면, 있는 거 있죠. A 품종이 침수, 주수, 곱하기 무피나무 일주당, 침수나무 일주당 평균 착과수,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얘도 똑같이 하고, 얘하고, 얘를 전부 다 더하면 돼, 더하면. 얘를 갖다가 통째로 이게 세 개 합쳐서 해도 되지만, 요거 다 더한다. 이렇게 산출한 다음에 더하셔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가을동상해입니다. 가을동상해는 영어가 조금 바뀌었죠. 근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가을동상해 우리가 할 때, 정상과실, 가을동상해 착각피해 구성률 기억하신가요? 자, 정상과실수 곱하기 0.0031 곱하기 자녀 일수입니다. 즉, 가을동상해로 인해서 이 피해가 50% 이상인 때죠. 50% 이상, 딱 50%입니다. 50% 이상인 때는 정상과실도 피해 입었다라고 산출해 주는 게 이제 지금 가을동상인데, 이제는 정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가을동상. 제가 이제 시험에 이제 출제하신 분들이, 우리 출제자분들이 굉장히 샤프하고 또 스마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용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과거의 기존의 가을동상해에 에서의 정상과실을 피해과실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가을동상해로 인해서 입이죠. 이 피해가 50% 이상이에요. 이 피해 기준이 애매하는 거예요. 피해가 조금만, 정상나무 이파리 봤더니 감나무에가 조금 흠집이 있더라면 이거 이 피해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의정수를 개정되면서 바꿨습니다. 가을동상해의 정상과실을 입혀과실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입의 고사입니다. 입이 고사, 꼬시꼬시 말라버렸을 때. 이렇게 일부 잎이 있는데 잎이 한 10% 피해 입었다. 그래서 이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잎이 50% 이상. 화선 싹 갔더니 잎이 그냥 거의 대부분이 다 꼬시꼬시하니 그냥 타졌다. 그죠? 동에 맞은 다음에 이게 그 바람 쐬면요. 갈변해하고 다 이파리가 그 갈색으로 딱 변해 있거든요. 그런 거의 비율이 얼마? 50% 이상이에요.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요거만, 하나만 좀 고사십니다. 고사할 때.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논작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